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피난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향교 숲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다가 4, 5학년 무렵에 제가 미술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미술반 활동을 했는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부터 저하고 미술을 같이 하는 동료들은 아주 천재적인 동료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제 재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와서는 또 좋은 선생님을, 미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교육자적인 그런 분이셔가지고 꼬마 작가인 양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미술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을 청운회라고 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그 관객이 누구냐 하면 이제 활동을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그 전시를 할 때도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근에 USIS라고 미국 공무원이 있었는데 대구에는 화랑 역할을 한 것이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갤러리는 없었지만은 저희가 개척을 한 셈이죠. 그 당시는 그 이제 외국군이 한국을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고서점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고서점들에 가면 미술 서적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어렸으면서도 그때 이제 뭐 지금 기억나는 그 동킹맨의 수채화나 혹은 드쿠닝의 그 이제 추상 표현주의 작업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머리에 그 그림들이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서구 미술을 이제 직접 대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죠. 그 무렵만 해도 그 근대 미술 인상파나 뭐 그 후기 인상파나 뭐 야수파나 혹은 뭐 입체파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대학교 진학해서도 서구의 이러한 경향들이 너무나 우리들한테 시시각각으로 영향을 주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형식은 우리한테 적합할 것인가. 이런 데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죠. 그것은 제 혼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들의 미술인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졸업하고 난 뒤에 역시 수년간 새로운 어떤 미술, 표현주의나 혹은 옵티컬 아트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다가 어느덧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의 어떤 전통에 관한 그런데 아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뚜렷하게 어떤 것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은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적인 어떤 전통 사상에 기반한 어떤 예술의 형식을 구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룹 활동이 많이 이제 활발해졌어요. 무동인이나 혹은 오리진은 이제 60년대 후반에 생겨났고, 혹은 AG 그룹은 이제 그 홍익대, 서울대, 혹은 기타 대학 출신의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출신으로서는 이제 신체제 그룹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이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 전후로 해서 이 젊은이들의 이제 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그리고 이제 저 미술의 형식도 평면이나 혹은 고정된 조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혹은 행위 예술 혹은 뭐라고 그럴까 입체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는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체제 그룹을 그거는 어떤 이제 작가로서의 발표라기보다는 연구하는 어떤 그룹으로서 1년에 2번씩 연구 발표를 하자 해서 75년까지 10여 회,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수는 한 15명까지 이제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1년도에는 이제 학교라는 그 출신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은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의 그 AG 그룹에 그 초대를 받아서 저 이제 71년부터 같이 작업을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이런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추구해가는 그런 이제 그 물결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이죠. AG 그룹 전이 아니라 서울 비엔날레라는 그러한 이제 타이틀을 걸고 좀 더 이제 대규모 또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전시를 했는데 그것이 원활히 되지 못했어요. 역시 AG 그룹 멤버만의 전시회밖에 되지 못했어요. 이래서 서울에서는 일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로 내려가서 이제 학원도 설립하고 그게 이제 동서미술학원이에요. 그 설립하고 그 이제 이 사랑방에서 이제 친구들이 한둘씩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설득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는 사이에 현대미술로 전환하는 그런 작가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기획전 한번 하자 해서 한국 현대작가 초대전이라는 타이틀로 기획을 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주로 이런 우리 세대의 작가들을 모았습니다. 그게 이제 73년도고 74년도에는 이제 봄에 타이틀을 이제 한국 실험작가전이라고 대구 현대미술제라는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작가들을 모아보고 서로 협력이 되는가 이제 시도해보는 그런 전시였는데 저로서는 전시 자체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1974년 가을에는 이제 계명대학 미술관을 빌려가지고 7, 80명에서 이제 큰 전시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규모로 전시한 것은 없고 또 미술제라는 타이틀로 SD 그룹 전체를 초대를 하고 또 신체제 그룹도 전체 초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전시를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대구에서 74년도에 대구 현대미술제가 그냥 호응을 쫙 받으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서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박서보 선생은 에골드 75년에 봄에 제1회 에골드 서울 그리고 이제 또 서울 현대미술제도 75년도에 열었고 76년도에는 부산에 부산 현대미술제 78년도 전북 현대미술제 근대에서 현대로 뒤바꾸는 그는 이런 예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리 비엔날에서 경험한 결과 그 당시에는 영상도 좀 초기 단계여서요. 영상 작업들을 많이 출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도 아주 해프닝 같은 좀 더 강렬한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술의 영역이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각 분야별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미술제에다가 이벤트 제전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그 이제 대구 주변에 그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77년도가 하고 79년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있고, 여러 작가들이 막 각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8년에는 저희 미술제에서 이제 일본의 젊은 작가들을 초대해서요. 14명의 작가가 다 이제 대구로 왔습니다. 와서 전시를 설치 작업을 했죠. 우리와 함께 다 이제 서울서 모든 우리 선배분들 다 오셨죠. 일본의 이완 선생도 오고, 뭐 박수복 선생, 뭐 하종현 선생 다들 오셨어요. 대구 시내에 7개 갤러리하고 1개의 미술관, 그 전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줘서 거기서 전부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이벤트에서는 일본 작가도 참여하고 우리 한국 작가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디오라는 그 새로운 매체가 생겼으니까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우리 미술계에도 이제 이걸 조금 각성을 시켜서 또 확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이제 비디오 영상 작업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또 그걸 많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영기 씨가 이제 가정용 그 조그마한 영상 기계를 구해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작업실 스튜디오 옥상에서 대구에 그 이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리에 대고 이렇게 빗질을 하는, 앞에서는 그 투명한 캔버스 이쪽에서 이제 관객이 보는 거죠. 실제 캔버스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상 안에서 붓질을 하면 붓질의 작가의 그 호흡의 흐름과 이쪽 그 모니터를 보는 이제 관객의 호흡이 일치하면서 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우리 하나씩 이렇게 이제 작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각자 작업을 또 한 거예요. 우리나라 비디오 작업에 이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신문섭 씨하고 저하고 두 사람에서 이제 파리 비엔날에 참여하게 되고, 파리 비엔날에 이제 그 당시에 코레스퐁당으로 이완 선생이 있었으니까 이제 세 사람이 파리에서 이제 가서 같이 작업을 하니까 이완 선생은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동안에 파리에 이제 미술계를 좀 파악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 비엔날 그 회의에서 이제 그 지정한 것은 선술집이었는데 이걸 이제 닭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에서 또 다른 좋은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서 제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사슴뼈하고 이렇게 갖고 갔는데, 그 김찬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운영위원회 그 이제 전시 담당한테 이 브러쉬를 보여주니까, 이 거절을 하지 않고, 괜찮다. 이래가지고 센터에 가장 좋은 자리에 거기 자리를 잡아주셨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관객들은 이 살아있는 닭이 그냥 뭐 모이 죽고 이렇게 하는 광경을 보고 많이들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일 선생님하고 그 모이통하고 닭하고 데리고 가서
9시 뉴스 시간에 그 스튜디오, 넓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장시간에 하고, 그 다음날 그 방송을, 그 후배 작업실에서 이제 우리 작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감상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비엔날레는 저로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무슨 서구 미술을 접하고 현장을 접하는 첫 기회였고 좋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제가 85년도, 6년도 한 2년간 뉴욕 주립대학 미술대학원에서 이제 객원예술가 혹은 객원 교수로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저는 자연스럽게 뉴욕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운 좋게 피해수원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1년간 입주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작업을 하면서 소공의 이제 작업실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는 이제 뉴저지에 이제 조각 작업실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피해수원은 1년이었지만은 그 뉴욕 생활을 했죠. 작업도 열심히 했고, 트라이앵글 아트 워크숍이라고, 그게 있는데 그것은 포럼간의 그 세계의 여러 작가들, 한 25명의 작가들을 이렇게 해서 앤소니 카로의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포럼간을 지냈는데, 지내면서 이제 낮에는 작업하고, 저녁에는 매일 그린버그 사단의 그 나의 자신 비평가들 혹은 젊은 학자들 혹은 뉴욕타임즈의 주필들 이런 사람들이 매일 저녁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다운 그 포럼을 지내서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행위예술이나 설치 작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평면 회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없는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작가의 정신을 이제 삼자가 받아들이는,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감정이입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인데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인가? 저는 이제 거기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이 회화가 딱 있으면 이게 작가의 표현이고 그 표현을 이렇게 받는다. 그 똑같이 엄밀하게 받을 수도 없고 그 사이에는 온갖 간극이 많을 텐데 그 간극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표현과 수용하는 거기 그 관련에 있어서 저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거는 좀 분석하고 뛰어 넘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판화라고 하는데 판화는 또 그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화를 보는 사람은 저 번호의 판화나 이 번호의 판화나 다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보고 감상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것이 장수가 다르고 장수가 놓여진 게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보는 사람도 다르고 보는 시간도 다 다른데 왜 이거 같은 걸로 생각하는가? 이 시스템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해서 이제 회화도 이것이 보는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 다르니까 다르게 감상할 거 아닙니까? 그걸 수긍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구조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이제 70년대 저희 회화 혹은 하나의 그 이제 프로세스였습니다. 캔버스에 올씨를 한 올짝 뽑아서 어떤 때는 두 올짝 뽑고 네 개도 뽑고 여러 개도 뽑고 그 올실에 그 조그만 변화에 말미암아 그 시각적으로나 사고 어떤 이런 것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혼자 스스로 독학해서 배웠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판화의 기법을 캔버스에 이제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간단한 이미지를 붙이고 거기에서 올실도 뽑아본다든지 거기서 붓으로 약간 다른 물감을 칠해본다든지 그래서 캔버스의 구조 우리가 이제 회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판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서 이제 70년대 저 회화의 어떤 이제 뭐라고 검증이랄까 이런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저희 페인팅은 저희 개인적인 어떤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미끼로 해서 그것이 천변만화하는 어떤 관련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도를 해온 것입니다. 사슴이나 오리 이런 것을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데 무작위에 붓질을 해서 어떨 때는 이게 구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람일 수도 있고 공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관객이 그 제 작업을 봤을 때 또한 볼 때마다 어떤 그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회화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이런 독재적인 어떤 그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그 회화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말하면 우주라고 할까 세계라고 할까 천변만화하는 어떤 우리의 지금 의식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드러나게 되지는 그런 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도 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현대미술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물질을 중요하게 다루는 근대 물리학적인 사고예요. 그러한 물질이 이렇게 무게, 위압을 주면서 존재시키면 보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런 덩어리 사상, 물질의 사상, 이건 근대적인 사고예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게 끊임없이 이게 그 입자들이 그냥 주변하고 이 물질들 사이에 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것이 이제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존재한다. 내가 덩어리로 존재한다. 이런 것은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현대미술을 하는 여러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연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어떤 구조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